자, 오늘 이번 시간은 한국에서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로 은퇴 이민 또는 해외 이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한국에서 내가 타던 차를 캄보디아로 직접 가지고 가서 타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처분을 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나을까? 이 질문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은퇴 이민 또는 해외 이주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탈까?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차량을 처분하고 캄보디아에 와서 적당한 차량을 구매해서 타겠다.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캄보디아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 현지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타던 차를 그냥 가지고 가고자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다 보시면 아마도 그런 생각은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한국에서 타시던 차량을 캄보디아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두둥 장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일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타던 차, 내가 지금까지 관리하던 차,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하게 타던 차, 그거 계속해서 타고 싶다. 요 정도 말고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단점을 보면 첫 번째가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 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차량 가지고 오실 때 대행업체가 대부분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하지만 그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운송해서 프놈펜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운송료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 비용인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행업체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프놈펜에서 기다릴 때 때로는 딜레이가 되거나 컨테이너로 싣고 올 때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타던 차가 캄보디아에서 대중적인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다? 부품을 다 항공으로 띄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차량이 고장이 났다. 조치받기가 상당히 애매하겠죠. 대중적인 차량이 아니면 부품도 없을 거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때로는 스캐너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나중에 내가 타고 그 차를 되팔 때 중고 차량으로 매물을 내놓을 때 차량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렉스나 트럭 같은 경우 한국 차량들 중에 버스 뭐 이런 차량들은 캄보디아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타는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이 또 좁아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분이 한국분한테밖에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교민들 숫자도 상당히 적고 나중에 중고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제값받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에서 처분하고 캄보디아로 와서 본인에게 맞는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은 캄보디아에 와서 어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 가지고 왔을 때 한 그 정도 비용으로 여기에서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량을 선정을 해볼까요? 한국에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차량, 캄보디아라는 이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SUV, 산타페 정도면 괜찮을까요? 산타페? 한 5년 이상 정도 된 차량으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한국에서의 중고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떠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 차량 가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엔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3년, 2015년 정도 되는 산타페의 중고 차량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SK 엔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산타페를 보기로 했죠. 그죠? 자, 모델은 아까 2013년, 4년, 5년 요 정도 본다 했으니까 2012년, 2015년 요 사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그죠? 뭐 차량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나겠죠. 이 정도면 아마 일반 차주분께서는 한 1100만원, 1200만원 요 정도 판매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달러 환율로 따지면 만불 정도 가치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운송할 때 선적하고 shipping에서 오는 비용, 시아누쿠빌 포트에 도착해서 통관 받는 비용, 프놈펜에
도착하는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대행업체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대행업체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보통 한 3,000불에서 3,500불 때로는 뭐 2,900불 요 정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불에서 한 3,500불 정도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현재 한 칸 FTA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FTA를 진행하기 전에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이 총 차량 가액의 137.6%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FTA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량 가액의 122.75%?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세율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관세율표를 보면 아까 산타페 제가 2014년식으로 먼저 볼게요. 2014년식으로 보면 산타페가 2000cc 2014년도 내려오면 총 차량 가액은 15,200불 잡히네요. 그죠? 토탈리 듀티 텍스는 122.75% 총 18,658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거 지금 35% 커스텀 텍스, 다음에 스페셜 텍스, 그리고 VAT 요거 합하면 95%거든요. 근데 이게 산정하는 게 좀 틀려요. 총 가액의 35%를 총 가액에 플러스를 하고 그 플러스 된 금액의 50%가 스페셜 텍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50%까지 플러스한 금액에 다시 VAT 10%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차량 가액 15,200불 중에 122.75%를 더하면 18,658불 이게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은 아까 얼마예요? 한국에서 중고 차량 가치는 10,000불 플러스 운송비용 한 3,000불 그리고 세금 18,658불 나옵니다. 그걸 다 합하면 한 31,000불에서 32,000불 사이 움직이겠네요. 그죠? 내가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총 비용은 31,000불에서 32,000불의 가치를 가지는 차량이다. 그러면 31,000불, 32,000불 정도에 되는 차량으로 캄보디아에서 구매는 어떤 차량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차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만 불에서 3만 한 2, 3천 불 정도까지 본다면 한국 차량에서는 쌍용의 티볼리 정도, 현대 베뉴 요 정도가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제차 중에서는 마츠다2 그리고 포드로 보면은 에코 스포츠 정도, 토요타로 보면 한 러쉬 정도, 그리고 미쯔비시로 본다면은 아마 엑스텐더 요런 정도 아마 3만 불에서 3만 한 2, 3천 불 안에서 구매가 가능할 거로 보여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가치로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제가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도 크마이24라고 하는 이런 차량 가치의 어떤 가격의 기준을 조금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허위 매물도 많고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을 준다. 그래서 크마이24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불에서 3만 2천 불 사이에 어떤 차량 을 구매할 수 있어요. 크메르24. 자, 중고 차량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캄보디아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자, 우리가 총 한 3만 1,000불, 3만 2,000불, 3만 3,000불 정도 했죠, 그죠? 그 정도 가격대에서 어떤 차량들을 살 수가 있는지 중고차 중에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3만 불, 여기서 3만 어디까지 볼까요? 3만 3천불까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죠. 자, 3만 2,500불에 렉서스 2005년식이에요. RX330. 연식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차량은 타기에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2006년식 3만 3천불. 역시 렉서스 RX330입니다. 차량 가격들 비싸죠, 그죠? 거의 15년 넘은 차, 16년 된 차가 3만 불 넘어요. 그리고 프리우스 2016년식 32,900불 정도 하네요. 그리고 아우디 Q7 2010년식 32,000불 정도. 그리고 툰드라 2012년식 3만 불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볼까요? 대부분이 렉서스 330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크메르24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살펴보시면 캄보디아 차량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나온다, 요 정도는 감은 잡으실 거예요. 중고 차량으로는. 자,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3만 불에서 한 3만 2천 불 정도의 가치로 새 차 구매는 어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 중고차는 한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때요? 캄보디아에서 현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타시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관세라든지 세금 관련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쭉 관리해오던 차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히스토리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어디가 문제인지 그거 정비하고 수리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근데 세금은 다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만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3만 1,000불, 3만 2,000불 이 정도 차량이 아니더라도 15,000불에서 뭐 2만 불대의 차량을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에 오셔서 차량을 구매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할게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